네, 반갑습니다. 사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전 시간에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을 올린 것처럼 이미 해당되는 색상값을 추출할 건데, 이 부분은 마지막 단계인 GPT-4를 통해서 직접 이미지를 집어넣고 이미지에 해당되는 색상값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추출하기 위해서 헥스코드와 RGB 색상을 넣고 그라데이션에 해당되는 값들을 다 계산하는 값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역시 데이터 분석에 가깝다, 하나의 파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해당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한 내용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직접 올려야 되기 때문에 GPT 3.5에서는 실행하기가 어렵고요. 4.0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GPT 4.0은 월 3만원의 유료를 계속적으로 지불을 하셔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어떤 내용을 내서 말씀드릴 건지 먼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GPT-4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엑셀에 색상이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PT-4만 사용할 거예요. 3.5는 여기서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색상 부분만 캡처를 하고 해당되는 색상 값을 얻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RGB 색상 값과 헥스코드를 모두 생성하고 얻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첨부한 이미지는 무엇이다? 처음과 종료 값을 놓고 얘는 총 몇 단계인지를 명확하게 쓰시는 게 더 확실합니다. 전체가 몇 단계이냐, 처음부터 끝까지가 몇 단계냐, 이게 핵심적인 단어겠죠. 그라데이션 색상 값을 구하고 싶다. 단계를 놓고 모든, 여기서도 RGB를 그냥 컴마를 찍지 않으시면은 RGB가 하나의 컬럼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RGB를 컴마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헥스코드 값을 모두 생성하고 마크다운 표 형태로 제공해 달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시면 저와 함께 이미지를 캡처를 뜨고 챗 GPT-4에다가 한번 색상 값을 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2월 29일인가 그쯤에 해당되는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가 새롭게 개선돼서 발표되어 있는 도식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2호선은 동그라미 원표시로 놓고 나머지는 해당되는 방향성, 즉 팔각 부호로만 나와 있고, 여러가지 글씨 폰트나 그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해당되는 여기에 환승역이 상당히 표현 방법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색상 값입니다. 네, 제가 원하는 것은 색상 값인데, 여기서 특히 분당선하고 수인 분당선에 해당되는 이 색깔을 조금 추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라데이션으로 할 거고, 8단계 혹은 12단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색상 값을 한번 이미지를 캡처를 뜰 건데, 이렇게 조그맣게 캡처를 떠도 되냐라고 하시는데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흰색 테두리 말고 요 색깔 부분만 깔끔하게 다시 한번 캡처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처를 뜨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의 키보드 윈도우 키 Shift S, 윈도우 키 Shift S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윈도우 Shift S를 누르시게 되면 캡처 부분이 나타나시는데, 제가 이 부분만 캡처를 뜨겠습니다. 이렇게 캡처를 뜰게요.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요 마크가 나오실 거예요. 누르시면 해당되는 저장을 할 거냐라고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요 이미지를 저장할 거냐? 제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제가 신분당선이죠. 001 신분당선 색상이라고 놓겠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수인 분당선이 되겠죠. 윈도우 Shift S 놓고 캡처를 뜨겠습니다. 요거만 이렇게 캡처를 뜰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제가 002 수인 분당선 선 색깔이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챗 GPT 4.4에다가 접속을 했습니다. 3.5는
해당되는 이미지가 업로드가 되질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4.0에다가 직접 이미지를 순서대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이미지를 순서대로 빨간색,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분단성에 해당되는 색깔을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직접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프롬프트는 다음같이 이렇게 그냥 쓰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그 다음에 목표가 무엇인지, 산출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렇게 작성하는 것들을 조금 권장드립니다. 총 몇 단계냐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들을 조금 더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할 건데 얘가 이미지로 붙을 수가 있으므로 해당되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얘가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send 메시지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이제 실제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정확한 색깔은 안 나오더라고. 완벽하게 제가 스포이드로 찍은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이미지 화소나 그런 것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자, 다음같이는 8단계에 해당되는 그라데이션에 해당되는 색상값이 표현되고 있음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죠. 그리고 저는 좋은 것이라고 반응이 좋다고 반드시 해주셔야 좀 더 인공지능이 학습이 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얘를 카피해서 저는 메모장에 붙인 뒤 메모장에 붙이신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컨트롤 A, 컨트롤 C,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색상을 직접 이렇게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제가 오른쪽으로 밀고 색상을 한번 정말 맞는지 색상이 맞는지 한번 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근데 해당되는 이 색깔이 정말 맞는지 한번 궁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스포이드를 한번 찍어서 해당되는 헥스 코드와 RGB 코드에 대해서 색상 값을 한번 볼게요. 제가 파워포인트에다가 해당되는 이미지를 한번 갖다 놓고 스포이드로 색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분당선과 수인 분당선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갖다 놓고 색상을 한번 RGB 컬러하고 색상 값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엑셀 값에 놓고 엑셀 값에 나오는 요거를 제가 오른쪽에 표시를 할게요. 제가 오른쪽에다가 표시를 하고 해당되는 색상 값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네, 선택. 마우스 클릭. 셀 서식. 그림 서식이죠? 그림 서식에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채우기. 해당되는 단색 채우기에서 제가 스포이드로 직접 찍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색상 값이 어떤 건지 한번 보면 179, 27, 47 조금 차이가 있네요. 해당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이미지 사이즈가 좀 잘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단색 채우기에서 해당되는 스포이트로 직접 찍고 해당되는 다른 색, 그래서 236, 163, 9 얘는 잘 뽑아내네요. 아마 해당되는 사이즈의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균질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캡처했던 게 균질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는 스포이드를 이 중앙으로 한번 찍어봤거든요. 해당되는 부분에서 중앙에 찍으니까 보통 색상을 얘가 파이썬에서 이 중앙 값을 추출하게 되거든요. 이 중앙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는 색상 값을 추출하기 때문에 이 색상 값을 직접 한번 스포이드로 한번 찍고 제가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82, 262, 47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네, 해당 부분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정도의 값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값이 색상이 좀 균질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슷하게는 뽑아낸다. 거의 비슷하게 추출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릴게요. 다음은 엑셀에서 이 색상이 제대로 채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확인하는 방법은 선택,
마우스 클릭, 해당되는 셀 서식에서 직접 해당되는 다른 색에서 색을 직접 입력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헥스 코드를 입력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낮은 버전에서는 얘가 안 나옵니다. 2016 버전까지 나올려나? 아무튼 그래서 낮은 버전은 육각 코드가 나오지 않습니다. 183, 27, 48, 아이고 49라고 했네요. 하시게 되면 색상을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두 개는 이렇게 입력을 하겠으나 많은 경우에는 매크로로 진행을 할 건데, 매크로는 엑셀 매크로인 경우는 헥스 코드로는 안 되고요. RGB 코드로만 매크로가 실행이 가능하고, 제가 매크로 부분을 또 제공해 드릴 테니까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RGB가 반드시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분할이 되어 있어야만 하나의 색상 값을 우리가 매크로로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매크로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사경환 색상 채우기라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사경환 색상 채우기, 그리고 비주얼 베이지 작성하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딱 선택을 하시고, 요 아래쪽에 가시게 되면 더보기가 있으세요? 더보기에서 해당되는 이 매크로를 서브부터 아래에 서브까지를 카피하신 뒤 컨트롤 C 하신 뒤, 그 다음에 엑셀에서 매크로를 실행할 건데, 매크로를 실행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의 키보드에서 Alt F11 Alt F11을 누르시면 매크로 부분이 나타나실 거예요. 현재 통합 문서죠. 그라데이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엑셀로 되어 있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매크로를 실행하기 위해서 XLSM으로 다시 한번 저장을 한 겁니다. 현재 통합 문서를 누르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얘를 그대로 붙이시고 저장을 하시는데, 현재 매크로는 셀 칼라 03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장 하시고 끄시게 되면 아마 엑셀로 저장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나타나실 거예요.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에서 F12를 누르시고, 엑셀에서 F12를 누르시고 얘를 매크로 통합으로, 매크로 통합 문서로 저장을 해주셔야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매크로를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선택하시고 영역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다시 영역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시작점을 선택하시고 모든 숫자가 있어야 되면 실행이 가능합니다. 보기에 가셔서 매크로 보기에서 해당되는 컬러 이 부분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처럼 색깔이 알아서 이렇게 채우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해당되는 엑셀에 대해서 이렇게 보셨고, 이 테두리를 뭐 하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시면 마우스 우클릭, 해당되는 셀 서식, 그래서 테두리가 되겠죠. 두껍게 저는 흰색으로 놓을 거고요. 윤곽선과 안쪽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처럼 좀 깔끔한 경계색도 보실 수 있는 결과치를 보실 수가 있고, 요걸 테두리로 씌우겠습니다. 삽입에 홈에서 테두리, 저는 테두리가 단축키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되면 안쪽이 검정색으로 입혀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흰색으로 놓고 싶다 그러면 두껍게 색은 흰색, 안쪽 바깥쪽까지 넣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좀 깔끔하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요약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PT-4를 사용한 데이터 분석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상당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우선 이미지에서 색상값을 얻어내실 수는 있다. 하지만 균질하게 뽑아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처럼 명확하게 써주시는 게 좋다. 자료가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특히 처음과 종료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총 몇 단계, 이게 더 중요하겠죠. 몇 단계를 그라데이션으로 색상값을 구할 건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로 작성하라고 말해야 되고, RGB를 각각의 색상값을 얻어내기 위해서라면 R, G, B라는 부분으로 상당히 이렇게 분리를 해주셔야
각각의 다른 컬럼으로 인식하고 색상 값을 얻어내실 수 있게 된다라는 점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헥스코드 값을 모두 생성하고 특히 마크다운 표 형태 이렇게 넣으셔야 좀 깔끔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얻어내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핵심 프롬프트는 요거 쪼개는 거, 마크다운 표 총 몇 단계이냐, 그 다음에 설명, 목표, 산출물, 희망하는 산출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프롬프트를 설명 좀 드렸습니다. 그냥 쓰셔도 됩니다. 요 자료 설명이나 이런 부분은 좀 하고 그냥 쭉 쓰셔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좀 처음에 배우실 때 체계성 있게 입력하시는 게 해당되는 프롬프트의 나의 방향성, 그다음에 설계를 명확하게 보실 수 있으므로 기존의 다른 일반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법하고는 좀 차별적인 방법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향후에도 이런 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심층적인 작성 프롬프트는 계속적으로 조금씩 준비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제안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상당히 중요한 절차니까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상 사경원이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려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